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의 정필상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은 후두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제가 후두암 치료를 레이저를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레이저 바이오포토닉스와 의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쭉 해왔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임상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 첨단 과학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나요? 저는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이 처음 생길 때인데, 그때 이제 단국대학교 병원에 와서 의학 레이저 연구소를 그때 시작을 했고, 올해 단국광의학연구원이라는 큰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년 예산이 한 57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연구소죠. 자, 우리가 이제 레이저 그러면 여러분들 뭐 레이저 가지고 그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레이저 건도 있고. 근데 레이저를 사람에 쓸 때는 우리가 레이저와 인체 조직의 그 반응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술할 때 쓰는 건 포토서멀 열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눈이 안 좋을 때 하는 라식 수술, 이건 포토케미칼 아주 약한 빛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증폭해서 큰 힘을 쓰는 포토미케니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신 제거술 또 기미 제거술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 이제 조직은 그 레이저의 각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파장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외선, 이쪽에 적외선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혈관에 있겠죠. 혈액을 수술할 때는 여기 노란색에서 붉은색 계통이 잘 그걸 하고, 우리가 기미 치료에 쓰는 멜라닌 같으면은 그 주로 빨간색부터 그 근적외선 여기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쏘면 크로모4 조금 흡수를 잘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흡수가 되지만, 파장이 안 맞을 때는 리플렉션 튕겨 나가는 게 많아서 로스가 많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캐터링 되고. 근데 우리가 조직의 이런 역할을 여러 가지 그 레이저의 반응을 보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캐터링 되는 거를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광 진단했어요. 여러분 많이 쓰는 펄스 옥시메터, 요새 코로나 환자도 옥시메터 쓰죠. 이런 게 다 이런 스캐터링 되는 걸 다시 받아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 수술할 때 그냥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레이저를 가지고 색깔별로 또 조직별로 해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후두암 수술에 레이저를 쓰는 걸 제가 이제 거의 처음 이제 이런 워크숍을 해서, 이게 이제 95년이니까 벌써 27년 됐네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이저 수술의 대가들로 돼 있어요. 처음 제가 워크숍 할 때 와서 이제 일기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제가 환자에서 수술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게 성대예요. 성대에 여기 암이 있어요. 암 조직을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를 보여드리는데, 담배를 많이 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 많이 피면 후두암 걸릴 가능성이 안 피는 사람의 200배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연해야 될 거고, 일단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잘 피 안 내고 잘 잘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잘 잘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쓰면 일반 그냥 칼이나 가위를 쓰는 것보다 피가 덜 나고 조직 손상이 적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게 암 치료에서 광역학 치료, 광역학 진단, 포토다이내믹 테라피 다이그노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광과민제, 광민감제 또는 포토센스타이저라는 약을 그걸 자극할 수 있는 파장의 레이저를 쬐주면 형광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형광이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진단에 쓸 수가 있고, 또 싱글릿 옥시전 또는 레디컬들, 이건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포토다이내믹 테라피,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데 쓰게 되죠. 제가 이제 93년에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UCLA 랩의 치프고 우리 제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제 사부님이고 저희가 그때는 상당히 젊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미국에서 한 게 제 환자에서 따온 그 암세포를 가지고 미국에 가져가서 이 누드마우스라고 이거는 털이 없고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환자에서 가져간 그 세포를 이종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하이퍼네신이라는 포토 센스타이저를 주사를 하고 그리고 KTP 레이저, 그 초록색 레이저를 쬐더니 이렇게 형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죠. 이게 이제 포토 다이그노시스예요. 플로레센스를 이용한. 그 이제 포토 센스타이저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금호화학연구소의 송 박사님, 조정호 박사 같이 해서 이제 이런 걸 개발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좋은 걸 개발했어요. 그렇지만 의약품이 성공하려면 많은 자금의 투자 또 후속 조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금 조달이 안 돼서 하다 중간에 관뒀는데 같이 하던 조정호 박사는 요새 뭐 그 SK 바이오팜에서 그 대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저랑 만나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쥐에서 종양을 만든 다음에 포토센스타이저를 주고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이 쥐는 털이 없어서 우리가 누드마우스라고 그러는데 T셀 그 면역 기능이 없는 그런 쥐예요. 그 당시 한 마리에 10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쥐예요. 93년에 10만 원이면 엄청나죠? 요새 한 100만 원쯤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요새도 한 10만 원 하니까 값이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잘라낸 것보다 조직 손상이 적고 미용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제 환자에서 후두암 환자에서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포토 센스타이저를 정맥으로 하루 전에 주사하고 다음날 수술장에서 레이저를 쬐주는 거예요. 레이저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냥 뜨뜻한 레이저를 한 15분 정도에 쬐주면 이렇게 돼요. 치료하고 나서 치료 전이랑 치료 후에 별 변화가 없죠. 그렇지만 세포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 환자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주변 조직에도 빛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이저를 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6군데 정도 쬐주고 나면 끝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치료가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분은 치료가 잘 된 분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죠. 이 기관지에 안에 생긴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쪽 기관지에 암이 생기면 이쪽 폐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참 살기가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하면 주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시경으로 이제 빛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빛을 쬐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아주 럭키한 분들이죠. 자, 그래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광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광의료기기는 바이오, 임상의학, 생명과학, 정보통신, 재료, 광학, 전기, 전자, 기계 뭐 요새 나오는 AI, 빅데이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개임상 연구란 뭐냐? 우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 거하고 또 그 제품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안 써요. 뭐 불만이 많거든. 이게 환자한테 잘 안 맞고 내 손에 익지 않고.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연구자와 임상의사가 또 회사까지 같이 해서 개발하는 걸 중개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에 레이저 광의료기기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산부인과, 안과, 저희 이제 이비인후과, 피부과 의사가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이저 회사 2군데 대표와 그 연구소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레이저 연구, 기초 연구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기초 연구 따로, 임상 연구 따로 하면 제품 개발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데스밸리. 그러니까 베드사이드란 거는 환자의 옆, 환자가 눕는 베드 옆, 그러니까 클리닉에서 임상에서 쓴다는 걸 베드사이드로 표현하는데
배드사이드로 안 가고 되게 빗사이드 옆으로 새는 거죠. 근데 중개연구라는 튼튼한 브릿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구, 임상연구, 요즘 이제 그 회사, 제품 개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데스밸리나 빗사이즈로 가는 게 줄어들죠. 이제 여기 이분이 그 미국 그 UC 어바인의 베크만 레이저 인스티튜트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의학 그 연구소예요. 거기 소장님인데 2012년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특강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From Bench to Bedside라는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D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발견하고 뭐 조크를 했죠. 대부분의 그 벤치에서 생긴 연구는 빗사이즈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이제 웃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빗사이즈로 많이 가죠. 근데 재밌게 이분이 지금 NIH의 디렉터 굉장히 높은 분인데 미국에 아직도 이 슬라이드를 자기도 쓰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임상 교수란 건 그 의과대학 교수 중에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을 임상 교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의료기기나 의약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의사의 경험과 임상 수요가 제품 성공의 열쇠예요. 의사가 연구 개발자면서 또 소비자고 우리가 동물 실험 이런 걸 다 하고 제품이 좋으면 환자한테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면 그 기계는 잘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의료용 산업이 다른 산업이랑 조금 다른 거는 각 나라별로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안전성, 유효성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가 둘이에요. 의사, 환자. 이 두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의사가 암만 만족해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제품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의료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천천히 해요. 진보해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부터 아직까지 히포크라테스 때 정립된 게 아직도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거와 달리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 뭐 예술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어렵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 산업이고 계속 성장한다. 모든 산업이 요새 뭐 빅데이터, AI 다 그 의료에 모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의료기기는 우리가 이제 잘못 착각하는 게 의료기기는 첨단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테크니컬리 첨단이 아니에요. 산업용이나 다른 데서 많이 쓰던 기술을 그게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때 의료기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의사가 편한 사용자 적합성이 있어야지 잘 되고 실제 환자한테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암만 좋은 기술도 쓸데가 없으면 개발해도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레이저 광의료기가 사실 예전에는 항상 레이트 카피어 아주 늦게 이제 복사하다가 외국 제품을 2000년대 들어서 패스트 팔로 조금 빨리 개발하다가 요새 퍼스트 무버가 돼가요. 세계를 선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 한류, 우리나라 피부 미용 레이저 쪽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IT가 발달했죠. 그래서 스마트 융합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광진단 쪽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진단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임상, 기초 산업체가 처음부터 같이 해서 의료 수요가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 암만 좋은 제품도 의료 수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기술을 안전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되고 의사가 환자가 쓸 때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가 중요해요. 암만 좋은 제품도 특히 첨단 제품은 인허가가 받기가 어려워요. 못 받으면 시장 진출 못하죠. 또 하나 상용화하는데 걸림돌이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 수가를 받아야 돼요. 의료보험 수가를 못 받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외국에도 수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근데 저는 계속 이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 제대로 된 게 단국과학의학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베크만 레이저 인스티튜트 코리아, 의학 레이저 연구센터, 레이저 중개임상시험센터, 의학 레이저 대학원
이제 요 네 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기 상용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단국대학교 의학레이저 연구센터는 2001년에 이제 개설했는데 기초연구, 비임상, 임상, 상용화 이런 연구들 해왔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년에 10억씩 10년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연구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기부 장관, 충청남도 지사, 뭐 단국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개소식에 테이프를 끊는 요즘에는 대개 그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나 과장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규모는 참석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센터를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런 중소기업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것 좀 시험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다 첨단 좋은 제품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게 우리 지금 연구소의 창고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이 제품들은 저희한테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충 다 망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산업체가 저 기술력만 믿고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첨단 제품은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뭐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5, 6억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가를 받으려면 또 걸리고 그 전에 회사는 망하죠. 그 다음에 다 좋은데 뭐 핸드피스가 굉장히 미끄러워. 이러면 우리가 의사들이 안 써요. 잘못 쓸 수가 있으니까 안전성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금형 하나 바꾸려면 또 1, 2억이 그냥 날아가고 그런 거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혀 수요 예측이 잘못된 기술은 좋은데 더 편하고 싼 제품이 이미 있어요. 그런 걸 개발해 오면 이렇게 시장 진입에 실패하죠. 이 두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큰 레이저 회사 두 군데인데 다 저희랑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 두 회사는 이 회사는 아주 일찍 상장했고 이 회사는 이번 5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이제 저희 팀들이고요. 저희 팀에는 중국, 필리핀, 인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연구원들이. 이제 베크만 레이저 인스티튜트는 제가 2012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 지금은 이제 BLI 코리아 그 연구 재단을 설립해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미국의 BLI라는 데를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은 여러분들 폐하 메타, 그 산성, 알칼리성 재는 폐하 재는 거, 그 다음에 요새 뭐 펄스 옥시메터도 이분이 거의 원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기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이제 5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UC 어반에 있는 건 아주 특징적으로 클리닉, 의사와 리서치, 기초연구원,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건물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가 작지만 로열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잘 나가는 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BLI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의 광의료기기의 신성장을 좀 창출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도 매년, 인터내셔널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기술 수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IT나 이쪽에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 있는 회사와 반도체 회사예요. 사실은 반도체 회사 우리 연구진들이 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빔 스플리터라고 그래서 이게 10원짜리 동전 여기서 12가닥을 뽑아서 비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쓰면은 지금 그 냉장고 한 450리터 냉장고만 한 기계를 노트북만하게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개발해서 미국에도 특허를 내고 미국의 기술 이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중개임상시험센터는 2015년에 시작했는데 고부가가치 레이저 광의료기기를 만들어보자 국가에서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우리나라의 각 학회, 병원들, 산업체 등이랑 같이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조그만 회사들은 제품 개발할 기술은 있지만 그 외에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획부터 연구개발, 성능평가, 비임상, 임상, 상용까지 저희가 다 디자인까지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광산업을 조금 더 이게 첨단 같으니까 진흥을 해보자 해서
광산업진흥법을 2018년에 그 제정하게 돼요. 그래서 광융합기술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자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기란 건 세계를 리드하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계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해, 지금 이제 33개가 있는데 첫해 3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레이저와 관계되는 회사, 저희 센터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가 5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30개 중에 5개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혁신 의료기기를 또 병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임상 의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5개 실증 지원 센터를 선정했는데, 저희 단국대병원, 서울대, 서울치대, 세브란스, 아주대 5개가 선정이 됐고, 저희는 광학기술 쪽을 하고 있어요. 다 영상, 치료, 아니 치과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학기술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럼 혁신기기는 우리만 관심이 있냐? 미국은 이미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고, 중국은 그린 채널 프로그램, 일본은 유망제품 우선심사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목적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당뇨병 앓는 분들은 매일 그 혈액을 뽑아서 란셋이라는 게 쇠로 된 침으로 찔러서 혈을 뽑아서 피를 뽑아서 그 혈당을 재잖아요. 근데 이 맨날 찌르는 게 큰 고역이고 엄청나게 아파요. 염증도 잘 생기고 한참 하다 보면 찌를 데가 없어요. 찔러도 피가 안 나고. 근데 우리나라 작은 회사에서 체열기를 만들었어. 레이저로 하는. 그걸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그 기술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그 란셋을 쓰면 이렇게 피부가 넓게 갈라지면서 혈관까지 들어가는데, 레이저를 쓰면 여기 혈관이라고 그러면 아주 좁은 통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페인, 그러니까 통증이 한 3분의 1로 줄어요. 한 반 이하로. 저희 란셋 이거 보세요. 침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레이저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고, 그리고 레이저 씬 서저리 메디슨, 이게 이제 레이저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저널에 내서 한국,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신문에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광바이오 치료, 이게 참 마술상자 같아요. 상처 회복에서는 업레귤레이션, 페인 통증은 가라앉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줘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래서 이 도수,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광바이오 치료를 하면 로우 레벨 레이저 이레디에이션, 로우 레벨 라이트 이레디에이션 다 같은 말인데, 셀이 죽는 걸 방지해주고, 셀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붙는 거, 이런 것들은 촉진해줘요. 우리가 쓰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강과 인프라레드, 이쪽은 주로 증진작용을 하고, 파란색 쪽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LED 패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모발 실험을 해봤어요. 뒤에다 이렇게 제모를 하고 레이저를 쬐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놈,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발모 약품이에요. 약품,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한 게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거, 또 이런 그 레이저 헤어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운드 힐링도 잘 돼요. 그 운드 힐링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처를 똑같이 잘 내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 중에는 20년 동안 이 상처만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쬐주면, 이거는 이제 레이저 안 쬐는 거고 레이저 쬐는 것들인데, 쬐주면 보면 육안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2주 지나면. 쥐는 워낙 힐링이 빨라요. 근데 실제로 이 파란 게 콜라겐이에요. 우리가 콜라겐 들어간 화장품 이런 거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콜라겐 생긴다는데 겉에 발라서 생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830 나노미터를 30분 했더니 콜라겐이 생기면서 이븐 디스트리뷰션을 해요. 이러면 스킨 텍스처가 아주 탄력 있고 좋아요.
이런 경우는 콜라겐은 많이 생겼지만 어떤 데는 딱딱하고 어떤 데는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스킨 텍스처가 안 좋죠. 그걸 바탕으로 이런 기기들을 만들어서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저 리서치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각, 후각, 청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청각 할 때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돼. 각도 잘 맞춰서. 또 구강 건조증에 쓰는 이런 거, 비염 후각장애 쓰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제가 두경부 암을 하다 보니까 구강암 같은 거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나이 드신 분 막 약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그 당뇨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침샘이 말라서 침이 말라서 입이 말라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레이저 치료를 하면 이 세포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한 게 있고 근데 미각을 보존하려면 우리 혀에 미래란 게 있어요. 맛을 보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셀인데 미각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레이저 치료를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맛있는 거를 혀에 딱 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게 칼슘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맛있으면 이게 쫙 나와. 근데 병든 데서는 칼슘이 많이 안 나오죠. 이런 사람은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빛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그의 신경이 코다 팀파니라는 신경이 있어. 그걸 이제 자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구강에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는 거죠. 청신경, 우리 듣는 신경이에요. 듣는 신경을 망가뜨려요. 이 약을 써서.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요게 까만 게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가 다 없어져. 이건 정상이고. 근데 레이저 치료하면 이렇게 다시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파란색이 정상 신경 구조고 여기에 망가뜨린 신경이고 레이저를 쐬면 망가뜨린 거와 정상의 중간 정도로 회복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청력도 좋아지고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명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명도 이제 청각 세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임상 시험을 하는 중이에요. 자, 이제 메디컬 이미징. 우리 요새 사진 찍으려면 MRI, CT, 펫 이런 것들은 환자가 테크놀로지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광학 이미징을 하면 테크놀로지가 환자한테 가는 거예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가능하고. 그래서 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바이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애플워치나 이런 거 건강검진이 다 그 빛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는데 펄스 옥시메타 이런 거 주더라고요. 보면 6,800원. 비싼 건 79만 8천 원.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빛을 이용한다. 광학을 이용한다는 걸. 이런 것 때문에 옵티컬 이미징이 레디올로지 이미징은 이미 넘어섰어요. 이제 광학 이미징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게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갑상선암 그 코의 세포를 보고 여기 피부에 여기 까만 게 멜라닌 피그먼트고 여기 하얀 게 혈관들이고 더 내려가면 콜라겐이랑 일레스틴 파이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실제로 조직을 안 떼고 염색도 안 하고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암 진단도 조직 검사를 따로 안 하고 그냥 광학적으로 그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이제 갑상선암 정필상 치면 우리나라 뭐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암 수술할 때 이런 기구 이게 이제 다 그 에너지 디바이스인데 제가 갑상선 수술 양쪽 뛰면은 수술료가 한 65만 원 해요. 근데 제가 갑상선 수술할 때 쓰는데 요 하모니 스칼펠 이게 하나가 100만 원. 이거 유착 방지제 16만 원. 이거 피 안 나게 하는 거 24만 원. 요거 딱 14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임상으로 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제약이나 또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버는 게 훨씬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의사가 한 거예요. 갑상선 수술할 때 부갑상선을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부갑상선을 띄면 칼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손발이 저리고 떨려요. 그 골다공증이 생기고 칼슘을 평생 먹어야 돼. 근데 이 부갑상선을 보존하려면 잘 안 보여.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부갑상선이 어디 있나 잘 안 보여요. 갑상선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레이저를 쬐면 이렇게 하얗게 반짝반짝 보여요. 이걸 우리나라 그 고신대 또 부경대 교수님이 개발해서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미징뿐 아니라 메타볼리즘, 우리 인체 대사를 좀 보자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팻의 양을 재는 건 많아요. 당신 체지방이 얼마요 하는. 근데 팻의 메타볼리즘까지 보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팻을 진단도 하고 동시에 광바이오 치료에서 치료도 하는 그런 동시 진단 치료기기를 지금 우리 팀과 셀리턴의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 벨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 마비. 우리가 뭐 찬바람 쐬고 그러면 갑자기 자고 났더니 입 돌아가고 눈 안 감기고 이런 걸 이제 안면신경 마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진단이나 예후를 보는 게 전기 자극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부정확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걸 개발했고요. 이제 우리 매년 세미나를 한 2번씩 하는데 항상 광의료기기 이런 세미나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즐거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좋은 그 강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네요.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해야 되고요. 갑상선 수술 받고 목소리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치료를 하면 좋아지고요. 근데 마비가 한번 오면 오랫동안 잘 안 돌아오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이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겨도 사망률이 0.12%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리두기 제한 이런 걸 풀면서 지금 거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환자 발생을 통해서 엔데믹으로 안전하게 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기해요. 네. 자, 쥐에 종양을 주입하는 과정도, 제거하는 과정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세포를 만드는데 한 반년이 걸리고요. 그 세포들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아무 지혜나 준다고 이게 다 치료가, 종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누드마우스는 T셀 이뮤니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쥐는 자기랑 같은 세포인 줄 알고 거부 반응 없이 종양이 자라는 겁니다. 쥐한테 미안하긴 하죠. 근데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은 아직도 동물윤리나 이런 데서 특히 요새 동물 실험하는 걸 굉장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암 치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분야, 피부 미용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좀 제너러스하게 허락을 해주는 편이고, 요새는 동물 실험을 할 때 의사가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관이든 동물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허락을 득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뭐 20마리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해보고 무슨 소리야, 8마리면 충분한데 나머지는 다른 걸 세포로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 임상의와 함께하는 의료기구 연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다 임상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할 때 임상의사를 만나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의사가 이런 의료기기 개발을 같이 하지만 실제 돈을 버는 거는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정말 큰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버는데 그분들은 MD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MD를 잘 이용하는 거죠, 의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의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개발하겠다 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단국대학교 과학의학 레이저 센터에 오시면 제가 많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랩에는 많은 학생들, 또 그리고 의학 레이저 대학원이 있어서 저희 장학금도 대개 반 이상 주기 때문에 와서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암 조직만 제거할 수 있나? 일단 레이저 쬐는 게 암 조직에만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토 센서타이저라는 게 주사를 하면 암 조직에 좀 많이 가고요,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전에 주면 암 조직에는 좀 많이 남아 있고 주변 조직에는 많이 빠져요. 그래도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지나갔지만 주변 조직은 전부 다 보호를 해요. 천이나 또는 알루미늄 포일로 빛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암 조직에만 들어가게 조절을 합니다. 얼굴에 점을 뺀 부위에 다시 점이 생겼는데 여러 번 점을 빼도 피부에 무리가 없나요? 사실 레이저를 가지고 점을 빼도 또 생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위는 우리가 햇볕을 쬐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어떻게 차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피부과 선생님들은 거의 차광을 열심히 해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사람도 광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햇볕을 쬐야지 건강해지고요. 특히 어린이들 햇볕을 쬐도 기미가 안 생겼다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쬐도 되고,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기고 칼슘 대사가 잘 되고, 그래서 성장도 잘 되고 골이 튼튼해져요, 뼈가. 근데 햇볕을 안 쬐면 사람이 첫째 우울해져요. 멜라토닌 대사가 안 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이분들이. 낮에 햇볕을 쬐야 멜라토닌 대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햇볕을 무서워 기미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칼슘 대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유 많이 마시고 햇볕 열심히 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체도 망하기도 하는군요. 100개 생기면 한 97개는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옛날엔 99개 망했는데 요새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97개. 근데 저희 센터가 하는 거는 100개 중에 10개는 계속 가게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2015년인가 17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의료기기 개발 지원했는데 성공률이 3%로 나와요. 그러면 100명 중에 3개잖아요. 개발에 성공했다고 다 상용화 성공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제품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피부 레이저로 치료로 자극을 받은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냐? 저는 반대로 재생 능력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파장에 적당한 세기로 잘 주면 부작용 없이 콜라겐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피부 탄력이나 이런 거, 피부의 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것도 레이저일까요? 자, 레이저라는 것도 광의 일부예요. 바이오 포토닉스, 광 센서 맞는데요.
거기에 쓰는 것도 다 LED 아니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거고요. 다크서클도 레이저로 제거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텐데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레이저 체열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웬만한 병원들에 이제 비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뇨병 많은 병원에 가시면 이 체열기가 아마 있어서 이걸로 직접 체열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발 치료기 사야 되겠네요. 이게 그 탈모나 이 원인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의랑 상의를 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작정 사면 이것도 막 꽤 비싸거든요. 100만 원에서 200 몇십만 원 하는데 샀다가 안 쓰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입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과 치료도 레이저로 가능한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지금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레이저 시장을 보면 이제 치료용 레이저 중에 우리 피부 미용이 한 2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외과용 레이저가 한 20%. 아까 광 진단기기 OCT 안과에서 이제 그 진단할 때 쓰는 거, 이게 한 50%. 그럼 나머지 10%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현재 동물 그리고 치과예요. 근데 동물용, 치과용은 앞으로 또 굉장히 발전할 걸로, 시장이 커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레이저는 피부 미용에 어디에 주로 사용되나요? 우리가 레이저를 가지고 그 수술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요로 결석을 깨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레이저로 지금 다 깎아내고, 또 수술로 자르고 이런 것도 레이저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혈관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종아리 같은데 막 푸르둥둥하게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레이저, 그 다음에 라디오, 그 고주파, 약물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피부 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레이저 기계 새로 만든 거 제 피부에 직접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가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했는데 괜찮은 거 보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연세에 비해서 피부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연세가 어때서요? 잘 모르면서. 자,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을 공부하는 공약분야는 어느 공학인가요? 사실은 여러분 통신 쪽도 다 레이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용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레이저를 쓰고, 선박 용접 이런 거. 그러니까 반도체 통신 쪽에 레이저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쪽에 쓰는 게 있고, 그 외에 우주, 뭐 지금 레이저 건이나 이런 거, 레이저 총 다 국방에도 쓰고, 또 여러분들 그 속도, 교통 단속할 때 쓰는 것도 레이저예요. 그 다음에 골프 칠 때 거리 측정기 레이저죠. 그러니까 레이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친숙한 게 뭐예요? 레이저 포인터,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또 하나 더 든다면, 여러분 이 스마트워치 안에도 이런 광학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펄스 재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로 결석도 레이저였나요? 요로 결석 치료는 이제 고주파 치료도 있고 체외 세석기라고 있죠. 그런 것들은 근데 돌이 잘 도망가서 요새는 점점 그 요로에 있을 때 레이저, 홀미움 레이저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한 레이저인데, 레이저를 써서 하는 그 시술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을 통한 미각, 청각, 신경의 재생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거 사실 우리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포 안에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ATP 대사에 관여해요. 그 ATP를 그 증진시켜서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든 세포들은 자꾸 피곤해지고 이제 그 고사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레이저로 치매 같은 뇌신경 재건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요새 레이저를 가지고 치매 치료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치매는 특징적으로 까먹었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뇌세포에 침착하는 게 있어요. 그 성분들이 그걸 레이저를 주면은 그거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치매하고 우리 그룹에서는 늙지 않는 뇌에서 뇌세포에 레이저를 쬐서 이런 그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젊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온 거는 대답을 다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레이저 의료기기를 공부하려면 어느 학과를 가야 하나요? 근데 대개는 이제 대학에 의공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의공학과.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데 레이저 의료기기를 하는 거는 사실 물리학과도 있고요. 공대 기계과, 전자과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 레이저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 물리학과, 전자과, 기계과 출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의공학과, 의공학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의광학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저희 광주 과기원, 뭐 유니스트,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데 다 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그래서 바이오 포토닉스 또는 뭐 옵틱스 이쪽 하는 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접할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에 레이저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안구 건조증에 눈물샘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마이범샘이라고 있어요. 마이범샘에 그 염증이 생기면 자고 나서 막 그 눈곱이 굉장히 많이 눈에 이제 그 딱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마이범샘이 그 건조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레이저로 치료하는 게 실제로 팔리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용 레이저로 바이러스 검출 또는 사멸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걸로 검출하는 것보다 지금 키트로 검출하는 게 훨씬 단가가 싸고 6,000원짜리로 지금 하잖아요. 레이저로 가능은 한데 안 하는 이유는 돈이 훨씬 비싸게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고 다 응용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기술이 있고 싼 기술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원칙이죠. 치아에도 레이저 치료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가 있으면 이에 크랙이 가요. 근데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의 안쪽에 크랙, 금이 가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OCT,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 이런 걸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물에서 비파괴 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건물 벽 밖에서 안에가 어떤지를 보는 그런 것도 이런 그 레이저를 많이 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 레이저 이래서 이제 치아 미백 이런 거 할 때 쓰는 레이저도 있죠. 예.
또 많이 올랐네. 앞으로 가정용 레이저 기기 산업이 더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레이저 기기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기기란 게 사실은 딱 나 레이저 기기 하는 것보다는 시계나 우리 웨어러블 뭐 이제 레이저 조끼 가지고 우리 생체 대사 재고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레이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지금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이제 혈당도 잰다 그러는데 이런 게 그냥 재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광학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척추 질환 같은 마비 환자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신경이 마비란 거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재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보존한다는 말을 썼는데 조금 나빠진 거는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완전히 망가진 거는 레이저를 가지고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미각 세포도 좀 살아있을 때 조금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모낭이 있어야 이제 털이 자라는데 모낭이 다 망가진 사람은 암만 레이저를 째도 생길 수가 없죠. 씨가 없는데. 근데 씨를 우리가 꽃씨를 심었는데 비실비실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주면 잘 살아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써야지 무조건 쓴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더 들어오는 건 없네요. 다들 저녁 먹으러 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그 강의에 참석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또는 학회에서 강의하고 했을 때 못 들었던 아주 신선한 질문들이 많아서 저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좀 대답을 잘 못한 거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런 것도 관심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하여간 같이 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 금요일 오늘 불금이죠. 근데 아직은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이번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